야, 기소전 압류 들어오면 내한테 김건희가 돈을 변호사비를 해줘야 지금 변호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석동윤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그 허접한 변호사 뭐 몇 명,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정치하려고 뭐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지금 그게 명분이에요. 비상계엄과 긴밀히 결합한 다르셨어요. 것이니까 왜 안 죽어 안 죽길 만 수천 명을 죽였는데 제가 만약 만났으면 의뢰 2,000명 그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완화백 얘기하셨는데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라든지 콘스탄트 시계라든지 이것 자체도 사실 엄청나지만 1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완 그림은 20억 밖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일단 국지 않습니까? 네.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이 정도 줬을 때는 아까 지금 뭐 몇 배 얘기했는데 누군가 뇌물을 줄 때는 1,000만 원 바치면 1,000만 원만 기대하겠습니까? 곱하기 100이죠. 그렇죠. 그럼 20억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최소한 1,000억대, 2,000억대. 예, 그런 건데 이건 대기업이라고 봐야죠. 대기업. 아니면 대기업 못지않은 그만큼의 현금 자산 이런 게 많은 어떤 개발업자. 그러니까 이 정도 급으로 때릴 수 있는 거는 재벌 아니면 개발 사업. 그런 사람들 수천억을 하니까. 예. 개발 사업 또는 불법 M&A, 주가 조작범,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요. 예. 근데 보통 이제 개발 사업 이런 쪽이 큰 현금을 움직이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이제 이것도 뭐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도 큰 규모는 경로가 파악이. 그것도 어느 정도 경로가 나왔잖아요. 예. 이 진품, 이 점으로부터. 예. 그 홍콩 경매에서 예. 한국의 인사동의 모 인사가 사서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를 한국에서 돌릴 수 있는 갤러리는 정해져 있다. 예. 그 인사동 모 갤러리에서 이게 하여간 나왔다. 유통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 파악이 끝난 거죠. 그렇겠죠. 20억이 넘는 것을 쉽게 감출 수는 없을 거고. 두 번째로 그 콘스탄틴 시계를 줬다는 서모 씨. 네네. 그 사람이 일단 지금 주장하기로는 막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해요. 뭐 돈을 뭐 네네. 펀돈으로 받았다. 뭐 나는 뭐 싸게 사줬다. 그리고 로봇계 그 사업도 손해봤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양반이 실제로 그거를 갖다 주면서 얻으려고 했던 거는 뭘까요? 이권이죠. 어떤 이권이? 지금도 언론 나온 거는 그 뭐 시범 사업으로 그 대통령실 경호처하고 뭐 1,800만 원 뭐 그거는 그냥 시범이고 일단 나온 것만 해도 8억짜리 미국에서 그런 그 로봇계 이런 거 수입하는 업자예요. 예, 그러니까 오파상이죠, 오파상. 수입해 와가지고 자기가 경호실하고 또 여러 경호 이제 국가기관 관련된 그런 거 하는 이제 수의계약 8억짜리를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 그럼 8억짜리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독점 사업을 해서 오파상은 절반 남겨 먹거든요. 그러면 1,800만 원?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김건희 씨 또 이거 대선 때도 이 사람이 뛰었고, 이 사람도 저희 취임식 때 왔다. 서희건설도 다 왔다. 예. 취임식 명단만 확보하면 거기가 다 물방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취임식 때 갔기 때문에 예. 그때 이렇게 초청장이 오거든요. 이렇게 큰. 그럼 거기가 다 지정석이기 때문에 초청장에 이제 바코드 같은 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님은 무슨 자격으로 취임식 그때 제가 초대받았어요? 이제 그 대선 때 그 캠프에 부위원장 했으니까 위원장은 김진태고. 어허. 예, 그때는 제가 뭐 명태균 이런 사람 몰랐지만 예. 제가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 만나갖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명태균 씨 안전 거기가 김건희 라인들이 앉는 데잖아요. 예. 그 바로 옆이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뵙자고 한 게 월요일 날 윤석열 면회가 잡혀 있다고 네네네. 그러셔가지고 네. 그러면 면회 갔다 오신 얘기 한번 좀 들려달라 했던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면회 취소가 됐다면서요? 당일날 그 구치소 도착했더니 거기까지 갔는데 네네 제가 좀 이제
일찍 가서 예. 오후 2시인데 일찍 가서 그 앞에 또 그 좀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식사도 하고 예. 또 좀 기다리면서 좀 생각도 정리도 하고 근데 접견 신청을 변호사님이 하신 거예요? 목요일 날 우리 직원이 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명의로 하는 거죠. 왜 하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씨에 대한 2차 집행도 막 뭐 10명이 투입됐는데 또 안 됐다 해서 제가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저는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그리고 아무 언론도 지금 또 역시 큰 주목을 안 하는 게 의대 정원 2,000명을 누구한테 듣고 기하가 정했냐? 그러면은 변호인 접견 신청을 한 게 윤석열이 변호인 선임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반 면회를 신청한 겁니까? 아니요. 이제 변호사는 예. 선임을 하지 않았어도 미선임 상태에서도 변호인 내가 접견이 가능합니까? 그 신청하고 안에 있는 사람이 오케이 만나겠다 하면 언제든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오케이가 되면 그렇습니다. 접견실에서 네. 접견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해보고 나 이 변호사님을 정식으로 선임해야 되겠다 하면 또 정식으로 하는 그러면 거고. 윤석열이는 당초에 접견 신청할 때 이병철 변호사님 오는 거 알았네. 그러니까 동의를 했으니까 예.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제 개인 정보하고 이런 거 넣고 이제 정식으로 넣어야 되고 그러면 정식 예약정이 나오거든요. 원래 뭐 캠프까지 있었으니까 이병철 변호사님 누군지는 잘 알 거고 또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다 오케이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그 점심 무렵에 이제 오후 2시인데 그 직전에 거절하십니다. 이제 구치소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그 변호사님 거절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했는데 그때 마치 민주당에서 그때 조사하러 갔잖아요. 구치소. 예. 근데 또 이제 그 조사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예. 대학교 때부터. 예. 전현희 의원이 이제 그 조사하러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도착 직전이다. 이 변호사님도 그 접견 오늘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나 거기 와 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전현희 의원이 그런데 거절 안 해? 아직까지 거절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전 의원 얘기가 아마 거절할 것 같아. 전 의원이 맞았어. 예. 근데 왜? 목요일, 금요일은 아마도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접견을 막 오니까 매일. 근데 이제 그때 그 구치소에서는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변호인 접견이 돼 있고 2시부터 1시간은 비어 있으니 요때로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해서 요때 오시라. 그러니까 그때는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냥 2시에 또 누구 변호사와 오케이 그냥 깊게 생각 안 하고 예.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 당일은 민주당에서도 조사 온다 하니까 그것도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 2시에 변호사 누구 오시지? 이병철 변호사. 뭐 안 돼. 이제 전영희 의원이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원래 깊이 생각하는 친구가 아니죠. 아니니까. 네. 이번에 김건희 구속된 것은 이제 바로 소식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반응은 어떨까요? 윤석열도 평생 검사를 했잖아요. 예. 본인 마누라도 무조건 깜빵이라는 건 알죠. 알았겠죠. 뭐 큰 마음의 동요는 그래요? 없었을 겁니다. 다만 걱정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지금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그냥 때려지고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범죄 수익 이것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도 기소 전 보전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압류하는 거예요. 예. 범죄로 먹은 걸 빼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김건희 재산을 기소 전에 다 압류해버리고 하면 김건희도 솔직히 본인 변호인 선임할 돈도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특검에서 기소 전 보전 조치를 검토해서 빨리 하셔라. 근데 윤석열 씨는 이걸 잘 압니다. 이런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뇌물죄 이런 걸. 그러면 기소 전 압류 들어오면 내한테 김건희가 돈을 변호사비를 해줘야 지금 변호인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석동현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네. 이제 머리 하얀 김홍일이도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그 허접한 변호사 뭐 몇 명,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정치하려고 김계일이는 완전히 자기 정치고 이거 그 윤석열 씨도 야 그런데 돈까지 만약에 끊겨버리면 나는 국선 변호인 써야 되네. 배틀되는 거죠. 어차피 뭐 개개해야 되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돈이 개털이 이미 근데 난다. 백약이 무효다. 뭐 화타가 와도 소용없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같은 경우에 어떤 변호인이 붙어도 뭐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만났으면 의대 2,000명 그거 물어보고 그다음에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네. 어차피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형은 무기징역이다.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그 대통령이 귀하를 석방시켜주는 사면하는 거 그것밖에 노릴 게 없지 않느냐. 완전 노예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팬티 막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개기면 국민들의 누적된 그 기억이라는 게 사라지지를 않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이자가 개기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본다니까요. 네.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 이거 하나예요. 지금 뭐 계속 양복 입고 머리 한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수의 입은 모습이 공개되는 순간 그때부터 윤석열 사진은 다 수의로 남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서나 지금도 자료화면으로 보면 전두환 노태우 재판장에서 수의 입고 서 있는 모습 이거 보잖아요. 예. 윤석열이 그거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개기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또 이렇게 머리가 좀 돌아간다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재판받을 때 다 양복 입혔습니다. 박근혜도 거의 다 이렇게 평상복 입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수갑찬 요 수건 덮은 것도 이명박은 이것도 안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휘청하면서 벽을 짚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동을 피우지 말고 순응하고 재판도 열심히 넣고 조사받으도록 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특검이나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해서 내가 죄수복은 안 입도록 해달라. 수갑 이거는 좀 안 찍히도록 해달라. 내가 이명박 그때처럼 좀 해달라 하면 그게 딜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안 돼. 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수인 거지 구수. 네. IQ가 90대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죄수복 입히고 수갑찬 모습을 이제는 이거는 후퇴할 수가 없어요. 특검이. 그러면은 사실 수사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한테 너무나 심각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이명박 박근혜 죄에 비교하면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자는. 그리고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사법적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게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거꾸로 전두환이는 그런 내란 학살을 저지르고도 죄수복 입고 옆에 노태우나 그 밑에 장군 출신들은 그냥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전두환이는 빳빳하게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 배짱이라도 좀 보여주든가. 골석 재판하면 선고도 골석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형 선고를 만약에 내린다면은 그거는 무조건 3심까지 가야 되죠. 항소 포기가 안 되죠. 물론 뭐 예. 네. 그런데 뭐 사형은 뭐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모르죠. 뭐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으니까. 아니 선고를 하면 이제 그러니까 선고하는데 이제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제 선고를 1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일단 뭐 가능하죠. 앞으로 또 어떤 게 더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김문수 이런 사람도 뭐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지금 그게 명분이에요.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람이 왜 안 죽어? 이게 이제 저는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현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켜서 만 수천 명을 죽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죽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내란 특검에 집단 학살죄로 제가 수사해달라고 넣었고 이거는 비상계엄과 긴밀히 결합한 다르셨어요. 것이니까 왜 안 죽어 안 죽길. 만 수천 명을 죽였는데.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이병철 변호사님이 쭉 이렇게 정리한 거 리스트를 제가 한번 우리 청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김건희 정말 부지런하면서 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보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다른 데하고 달리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정리를 잘한 게 되게 뭐 매체들은 누가 얼마 뭐 이렇게만 했는데 누가 얼마를 했는데 대가. 그 이유는 뭐였다. 네. 이것까지 정리가 돼 있으신 맞습니다. 분이 네, 없었어요. 네. 근데 보면 그 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서희건설이 목걸이를 줬는데 몇 천만 원짜리. 이거는 그 딸 그러니까 사위 네. 이를 국무총리 비서실장 시킨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근데 단순히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나? 아니죠. 이거는 이제 목걸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또 지금 있다고 그러잖아요. 샀던 게. 그 뭐 많이 수사받고 있는 예. 여러 가지 왜 이자를 거기다가 심으려고 했을까요? 사위를.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겠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검사 출신이니까. 예. 그리고 이 친구는 친윤 검사 출신으로 또 이미 그때도 알려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마땅한 자리가 안 났겠죠. 돈을 적게 주고 했던지. 예. 직급도 좀 안 맞고. 안 맞고. 예. 그러니까 이제 총리실 비서실장이면 아주 폼이 나거든요. 총리 비서실장이면 장관급 아닌가요? 장관급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거물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모든 국정에 모든 거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예. 청와대보다도 여기가 사실은 정보가 더 많거든요. 각 장차관실에서 국무조정실장, 국무차장한테 다 보고하고 이게 모여서 또 청와대로 보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유명했던 박영준 왕차관. 예. 청와대에 있을 때는 비서관에 불과한데 왕비서관이었고 이 밖에 나왔을 때는 그때 차관이었는데 왕차관이었죠. 그분이 국무총리실에 있을 때 장관을 모아서 하는 게 국무조정실장이고 차관들을 모아서 이제 조율하는 게 국무차장이거든요. 예. 국무차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박영준 국무차장실에도 자주 놀러도 가고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국정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총리실 그거는 뭔가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게 이제 현대건설이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사진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0조가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큰 건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그 최인호 예. 전 의원 부산에. 하고 이제 내년 부산시장 또 이제 준비하고 예. 계신다던데 최인호 의원 및 한 의원 3명이 지금 이걸 계속 이제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시 예. 그거를 그 달라고? 수의 계약으로 땄어요. 땄어요? 작년 초에. 이렇게 큰 규모도 수의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부터가 이제 의혹이다.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컨소시엄으로 다른데 다 여러 협력업체를 붙여서 땄는데 그 법으로 안 될 텐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그 국가계약법에 의할 때 이런 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잖아요. 예. 뭐 현대하고 한 몇 군데, 대림 등등.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오픈 공개 경쟁 입찰로는 안 하고 몇 군데만 제한 경쟁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다른 데는 만세 부르고 현대만 그래서 이제 수의 계약 형식으로 했다. 근데 이제 명분은 현대 말고는 할 데가 없다. 이제 또 법에 보면 그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면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현대가 이제 따놓고 이제 우선 협상 이제 계약을 하면서 7년이 너무 짧다 못한다. 예. 9년, 10년으로 늘려달라. 그거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처음에 7억이었는데 17조였는데 10조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달라는데 다 해줬어. 그런데 지난 4월 4일 날 헌재가 윤석열 씨를 파면 결정을 하니까 바로 이거를 던져버린 거야. 안 한다. 현대가?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까지 계약이 다 되고 했는데 이 큰 사업이. 그러니까 부산 지역 사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인호 의원하고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의혹이 너무나 크다.
그 현대가 안 한다 그렇게 날아가 버리면 가덕도 공항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새로 이제 또 뭐 사업자 선정하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언론도 쓰지를 않았는데 이제 그 최근에 관저, 김건희 관저, 뭐 술집바, 뭐 이런 거를 뭐 스크린 골프장 이런 거를 현대건설이 역시 맡아가지고 하청 주고 돈도 안 주고 이제 이것과 연결을 하면 이건 역시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의 의혹이 있다. 이제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지. 자,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권성동, 샤넬백, 캄보디아 이거 이제 통일교 고리인데 네네. 여기에서 철스트라다무스 의원 권성동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빼박입니까?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권성동은 구속이죠. 이번 달 지나기 전에. 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윤영호 씨 본부장 그 예. 수첩의 큰 거 한 장 서포트 예. 그거 10억이거든요. 10억이죠. 시가가 그래요. 그걸 1억이라고 또 언론이 해석하길래. 그럼 권성동과 통일교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무- 그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시세를. 권성동 명예훼손으로 그런 거 안 거나? 왜냐면 나를 어떻게 보고? MB 때 예. 시리세들한테 주는 게 기본이 예. 한 장, 그때 이제 한 장은 예. 큰 거 한 장이 1억이었어요. 그때는? 예, 그때. 몇 년 전이니까. 뭐 16년, 17년 예. 전이니까요. 제가 그때 너무 그런 거를 옆에서 많이 예, 봤으니까. 그때 지금 그 MB의 친형 돌아가셨지만 이상덕 의원 그때 사법 처리되고 한 게 뭐 3억 5억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큰 거 한 장이면은 최소한 10억이죠. 10억이죠. 100억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통일교 한학자 씨한테 큰 절하고 쇼핑백 두 예. 개. 그것도 그냥 기본 5억, 5억, 10억으로 저는 봅니다. 10개는 맞춰줘야지. 아니 권성동이 자기 딴에는 지금 뭐 완전히 체리 따봉인데 1억 가지고 하면은 성질내지. 그건 쳐다도 안 보죠. 뭐 이런 자들 10억씩 받으면 어디다 정해놔요? 다 수사하면 나올 때 아닙니까?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의혹으로 그 놓은 게 또 그 뭐 무슨 그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대북 성공 관련해 가지고 무슨 조폭 두목이라는 도망가 있는 배 무슨 회장 그쪽하고 뭐 해서 네가 우리 쪽에 협조해주면 우리가 검찰 너 이렇게 잘 해주겠다 해서 48개 갖고 와라. 48억. 그랬다고 그랬죠. 그게 공정가예요. 4, 50억. 그리고 이제 이완 합의 그림이 있었고 김영선이 공천으로 명태균이 2억 7천만 원 한 거 있고 로봇계 업체로 콘스탄틴이고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제 보면 돈 되는 거라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갖다 땡긴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윤석열이는 어느 정도나 알았을까 싶은데요. 모르는 것도 많아요. 아마 뭐 내가 챙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렇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술이나 그렇죠. 차 마시고. 예. 윤석열 씨가 굉장히 계산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검사나 판사들, 법조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수학에 약해요. 수학은 완전히 잼뱅이들이야. 이 계산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이제 김건희가 뭐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그리고 김건희 옆에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그냥 D급 업자들이거든. D급. 예. 근데 비교를 하면 제가 뭐 이런 비교까지 시청자들 아셔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MB하고 비교하면 예. MB는 기본이 수천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죠. 아마 김건희가 실력은 어떨지 몰라도 탐욕의 그 부피는 MB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탐욕의 어떤 강도로 보면 훨씬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데 서희건설이 자수서를 내서 자수했잖아요. 예. MB 때. 그 MB가 뇌물로 그 징역 17년 받은 제일 큰 게 삼성그룹에서 미국의 MB가 BBK 여러 가지 이런 재판하는데 그 미국 로펌 그 비용 그거를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대납해 줬다. 이게 이제 삼성이 뇌물을 공유했다로 간 거잖아요. 그때
삼성에서 이건희 회장은 그때 거의 이제 의식불명인 상태로 있었고 이학수 부회장 그 삼성의 예. 이 삼성을 이끌었던 이학수 부회장이 갑자기 중앙지검에 와서 자수를 했어요. 그때도 예. 이번에 서희건설 자수했다는 걸 제가 보고 딱 그때 이학수 삼성 부회장 자수가 팍 떠오르더라고. 예.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서희는 그만큼 선수입니다. 예. 오늘 또 아주 긴 시간 또 이렇게 다 궁금한 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내서 나와 주시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얼른 그것만 마약 관련된 거 네. 그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16개 수사 대상에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해서 예. 기간을 연장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하지 않는 한은 지금 있는 16개도 제가 보기에는 벅찬데 이건 마약 특검법을 따로 만들어야 별도로 만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윤석열이가 예.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장 정도를 노린다. 목걸이에 가려져 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놓치면 정말 큰 실수를 한다.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SOS. 안 그러면 다 너네들도 다 분다. 많은 교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무당끼리의 서로 통함이라는 걸로 그래서 김건희가 여기에 더 의존하고 빠져들었을 것이다.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이 KBS의 인터뷰물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불문율 같은 말이에요. 절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가 한 말이랑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전 여기서 김건희한테 컨펌을 받고 그림자로 V0로 지내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랑 짜서 진짜 내 대통령이 대하는 길이 뭘까? 선거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상경배도 없다. 오늘 김건희가 이제 특검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는데 궁금했어요. 이제 김건희 수갑찬 모습 볼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호송차 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예, 지금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조사실로 향하는 장면인데 기사로는 수갑을 차고 호송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공개를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원래 저렇게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 윤석열도 만약에 출석하게 되면 맞아요. 수의 입은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다. 바로 조사실로 갈 거다. 그런 기사는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다 미리 얘기해줬던 게 있었는데 오늘 또 지금 조사 중에도 수의가 아니라 개인 사복을 착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 사복을 착용하고 수갑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진을 제공하는 거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협의가 된 것 같아요. 네, 특검 측에서 그 언론에다가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진까지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예. 수갑찬 모습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윤석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버티고 안 나오는 이유가 수의 입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소장님? 네. 수갑, 수의. 전 뭐 여성에게 이런 거 너무 가혹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화장 안 한 김건희 씨의 얼굴 그런 모습도 아마 본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이제 공개되는 걸 꺼렸지 않았을까. 그러길래 왜 이렇게 아나무인 저런 짓을 했을까.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라는 1억 원 돈 주고 샀어요.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예. 제가 아침에 그 오프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곰곰이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뭔가 좀 찜찜해요.
윤석열 구속될 때만 해도 좀 이제 됐다 싶은데 김건희까지 구속이 되면은 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마음 한켠에 찜찜함이 좀 남아 있어서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해봤거든요. 네. 윤경호 소장님은 그런 기분 좀 안 드셨나요? 아유, 들고도 남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내란, 이건 뭐 형량이 뭐 사형 무기징역.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여튼 뭐 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데요. 이 김건희라는 여자가 했던 일은 빙산의 일각만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카더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속속속속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단죄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더 찜찜함이라는 게 남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앞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이 헉헉 소리를 내면서 놀래야 될까? 그런 점에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찜찜함이라는 표현이 적확한 건지 아니면 다른 뭐 더 좀 더 정확한 걸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주진 변호사님은 그런 기분 안 드셨나요? 아, 저는, 일단 잡아놨지 않습니까? 김건희를, 사실은 김건희는 구속시키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김건희는 일단 본인의 신분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신분상의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권한이 없다라고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다 진술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이러면은 구속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특검이 목걸이를 서희건설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자수서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전격적으로 김건희가 자신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영장 판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것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김건희의 실질적인 어떤 권력의 실세로서 무엇보다도 계엄, 비화폰을 A급으로 받아서 모든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계엄에는 어느 정도 관여했을까? 계엄을 모른다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계엄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착착착착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의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거의 컨트롤 타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김건희의 이름이 거기서 아직 안 나오고 다른 것으로부터 구속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앵커님께서 약간 이거 수사가 방향성을 결국엔 잘 맞춰가는 걸까? 이제 그런 궁금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칼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목걸이가 아주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참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걸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통 김건희 나토 목걸이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목걸이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칫 목걸이에 가려져 가지고 김건희와 윤석열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먹으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놓치면 정말 큰 실수를 한다. 특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목걸이의 그 실물까지 이렇게 확보해서 이봉관 회장 자수서도 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지금 김건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 하나하나 다 밝혀내야지 자칫 목걸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른 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앵커님 100% 공감하는데요. 제가 최근 MB 스트리트 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님이 똑같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목걸이 한 1억 주고 이렇게 된 거랑 서울 양평 고속도로랑 비교 좀 해달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는데 바로 그런 지적이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최재형 목사님의 디올백, 샤넬 앙수, 뭐 완전 명품 지금 중독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런 5천만 원짜리 영부인이 하나 가고 싶다더라 했다.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1억 안팎으로 매각 매직하는 완전히 황당한 싸구려 범죄인데 우리가 이채양명주라고 했을 때 거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고 특히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억이 넘는 특혜를 노리고 인수위 초창기부터 용역업체를
꼬셔가지고 압박 또는 꼬셔가지고 대규모 정말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고 했는데 이건 거의 지금 밝혀진 게 없잖아요. 국토부 간부가 용역업체한테 시켰다. 이 진술만 지금 하나 나와 있는 상태인데 본류는 따로 있다. 정말 나라를 국민을 얼마만큼 파괴하고 괴롭히고 특혜를 누렸나. 이 부분을 우리가 직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특검이 관저 이전으로 이제 다시 무게 중심을, 이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서 국민들의 공분과 관심과 지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규모 범죄로 이제 직진해야죠. 예. 김승수님, 백운경과 선생님, 전에 최 목사님 아크로 방문했을 때 옆에서 명품 쇼핑백 들고 대기하던 인간 특검에서 수사 안 합니까? 지금쯤 그놈들 명품 뇌물 주고 한 자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특검 수사 때 이런 것도 철저히 수사했으면 합니다. 그렇죠. 뭐 이제 하나하나 다 드러날 텐데 이제는 명품백으로 맨 처음 이제 김건희의 그런 행태가 드러나긴 했지만 하나하나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박박디라라님. 광복이 된 지 80년이 넘었으나 아직 친일파 재산 환수 암약하는 뉴라이트 세력들 있습니다. 특히 김태효, 김형석, 김낙연, 박지향 등의 신친일파 세력이 국가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했고 지금도 몇 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에서 공론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자들 그대로 있는 거 말이 안 되죠. 내일 광복절 때 이런 내용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님께서 슈퍼챗 또 보내주셨네요. 아까 정어리 파이팅님이 8만 원 보내주셨는데 와우. 8만 원 또 보내주시면서 잠깐 짬내요. 정어리 화이팅 꼬리 잡습니다. 정어리원 여러분 100만 함께 갑시다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댓글에 변함없이 님 잠깐 뭐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되면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먼저 중앙일보 만평이던데요. 그게 중앙일보 만평이 아니고 이번에 김건희 수용 번호가 4398이잖아요. 그 4398을 가지고 만평 한 거 한번 좀 보실까요? 재미있었어요. 4398 수용 번호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 만평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그 수입고 4398인데 4398 아니 4398 뜻을 그 설명한 그 만평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것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김건희 수용 번호하고 윤석열 수용 번호 두 개 합친 거 그거 방금 띄운 거 한번 보여주세요. 참 재미있었어요. 김건희 윤석열 수용 번호가 3617이죠. 그리고 김건희 수용 번호가 4398인데 그거를 합쳤어요. 그랬더니 8015가 되는 거예요. 이야. 8.15 80주년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또 찾아내는 우리 국민들. 안영걸 소장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그 초유의 사태지만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국민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자들에 대한 국민들께서 카타르시스도 느끼면서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서 더 신을 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여러분 풍자와 해악의 민족 아닙니까? 골개미가 있는 민족입니다. 골개미. 아마 풍자 해악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제가 좀 웃으면서 투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수용번호 4398을 풀어본 만평이 있는데요. 자, 저것도 재밌어요. 4는 사리사욕, 3은 3대 특검, 9는 구속수감, 8은 팔자련이. 사리사욕, 3대 특검, 구속수감, 팔자련이. 4398을 만평으로 사행시로 풀어냈어요. 네. 신희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뜻이 말이 있는데 권불 10년이 아니라 김건희는 권불 3년, 3년이다라는 좀
건불 3년 김건희 이렇게 아예 헤드라인을 뽑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건불 3년 김건희. 건불 3년 화무 11홍. 근데 정말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김건희가 직접 영장 실질 심사 때 했거든요. 예, 그 말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본인이. 그런데 같은 날 8월 12일에 공개된 김예성, 김건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이 KBS의 인터뷰물을 보면은 그 자도 똑같이 화무 11홍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KBS 기자가 IMF 설립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관계자들이랑 소개해 준 적이 있냐, 소개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이 김예성이라는 자의 답변이 인기도 없는 정보에 누가 뭐 소개를 받으려고 합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을 불문율 같은 말이에요. 절대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김건희가 한 말이랑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썼잖아요. 저는 여기서 김건희한테 컨펌을 받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KBS와 인터뷰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네, 불향랑님. 야, 불향랑님도 대단하시네. 불향랑님은 4398을 우리말로 내삼구판. 내삼구판. 내 삶은 구판이다. 내 삶은 내삼구판. 구판이야, 그냥 구판. 야, 불향랑님 4398 내삼구판. 예, 아 좋은데요. 예, 정어리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센스 짱입니다. 임승규님은 4398 외우기 쉽다. 김건희 무속 숫자 5를 중심으로 4398은 4321과 9876의 합숫자 두 개를 딴 것. 이건 좀 복잡한데요. 아, 복잡하네요. 예, 예, 세상. 아, 대동세상님은 4398 세상구판. 대상구판. 아. 근데 이 김건희는 무속 관련된 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가 나라를 망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시작이 손바닥 왕자로 시작된 무속이었는데 그 뒤로 수많은 무속인들과 함께 하면서 무속에 따라서 국가의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다 뭐 헤쳐먹으면서도 무속과 관련된 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헛된 믿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CBS 김현정 뉴스쇼에 그 서성빈이라고 콘스탄틴 네. 예. 그 시계 바쉐론 콘스탄틴. 예. 그 사람이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뭐 아주 토커티브예요. 엄청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양반도 무속 관련된 그러니까요. 사람이 본인이 아세요? 아니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기랑 김건희 씨와 영적인 그런 교감, 영적인 대화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인터뷰 때 이야기를 하고 할 정도로 화무 11홍이라는 말과 함께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서는 영적인 거 없으면은 일단 접근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서성빈 씨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나도 그 부분에 아주 뭐 그 과시를 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선거 때 내가 이런 공부도 좀 한 사람이에요. 주역 공부도. 그러니까 주역이요? 예. 그랬고 그럴 때 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내가 뭐 카운셀링도 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예. 이렇게 자판 깔고 돈 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래갖고 뭐 그런 조언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문의도 해오고 맨 처음에 서울시장 나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저 윤통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했어. 예. 대선은 꿈도 안 꿨죠. 제가 그건 운이 없어서 안 되니까 대선 때는 그때 운이 있으니까 그때 나가려면 나가셔라 그런 거예요. 첫 부분은 난 좀 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튼 본질은 김건희가 만난 사람들은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입니다. 김건희 본인이 신내림 비슷한 무당기. 예. 무당은 무당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급이 더 훨씬 높은, 훨씬 더 기가 센 무당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그 사람을 무조건 따른다. 그러니까 참 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 교단의 좌장에 오른 사람들 치고
그런 류의 신내림 내지는 상대를 제압하는 이런 무당기가 없인 거 불가능하다. 이런 심지어 기독교계에 뭐 큰 뭐 교회당을 이루는데 뭐 성공을 한 분들도 사실은 젊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무당기. 그러니까 이게 무당은 무당을 알아본다는 것 때문에 김건희가 거기에 빠져드는 건 물론이고 주변에 무당으로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 내지는 무한 의존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거론되는 많은 분들이 다 사실은 한번 뭐 이건 뭐 바로 그냥 뭐 저한테 뭐 공격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실명을 얘기하기에 참 자신이 없습니다만 지금 거론되는 많은 교단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류의 그 무당끼리의 서로 통함이라는 걸로 그래서 김건희가 여기에 더 의존하고 빠져들었을 것이다. 그 말에 저는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합니다. 바가무님, VHAMOON님, 앵커님 뒷배경 너무 시원합니다. 김건희 들어가니 이렇게 시원하네요. 여름은 최고로 더울 때 가을을 느끼듯이 부패가 최고조로 달하니 새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요. 요즘에 또 그 윤석열 김건희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조남욱이 아니고 최은순의 진술에 의하면 무정이라고 하잖아요. 무정. 이 사람도 무당이라는 거거든요. 스님이란 하지만. 그다음에 김건희의 가장 강력한 영향을 그동안 끼친 사람은 사실은 천공보다는 건진이었다는 게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건진의 또 스승도 이제 뭐 일광조계종인데 아마타레스 뭐 이런 그러니까 온갖 사입이 잡신 주술 세력은 모두 모아서 그 기운으로 지들이 검찰청 정도 되고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운이 지를 비워진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픈 척도 하지만 실제로 체념 그 수없이 많은 위대한 신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나. 다 그 사이비 주술 세력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체념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아까 그 서모 씨가 이야기한 것 중에 서울시장설 그게 예전에 아주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네.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요. 왜냐면 민주 진보 세력한테 지를 받았잖아요. 저희들도 속았고.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으로 바로 나가기 전에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시장 정도를 노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바로 대통령으로 가는 건 저 서무 씨도 그러잖아요. 너무 큰 거야. 일단 서울시장이 하니까 서울시장 한 다음에 대통령. 이런 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무 씨가 허황된 사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이야기하는 거 보면 투머치 토크들이 엄청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더 나올 것 같던데요. 근데 상당히 김건희 윤석열의 과거의 그런 본질은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서성빈 회장이 이제 그 비싼 콘스탄틴 시계. 근데 그 양반 말도 조금 믿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저는 이제 가장 궁금한 게 막 저렇게 뭐 매체 가리지 않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그 시계와 관련해서도 오늘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내가 사준 게 그러니까 사줬다는 게 사서 그러니까 뇌물로 바쳤다가 아니고 사다 주라고 해서 사다 줬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던데 그랬을까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시계 이야기가 나온 거는 그럼 언제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이제 코바나에 무슨 일로 가게 됐어요. 파텍을 차고 갔었어요. 파텍 필립. 예. 이 시계 선생님 너무 이쁘다. 시계 하면서 너무 이쁘다. 그래서 아유 세상을 다 얻으셨는데 왜 이런 거에 신경 쓰세요? 그랬더니 외국 아마 애프터 때는 이 정상들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 굉장히 치장을 한대요. 목걸이고 뭐고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시계하고 뭐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래 바세론을 갖다가 내가 추천한 거예요, 그때요. 시계 언제 사셨죠? 9월 7일. 김건희 여사가 원래 뭐 귀걸이니 팔찌니 시계니 명품 같은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까?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왜 저렇게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유니클로 하나 정도 있고 그리고 명품의 이름도 잘 몰랐어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어디 거예요? 이러고 이랬어요. 이건 팩트. 그러니까 사서 공짜로 주세요가 아니고
구매해 주세요라는. 그렇죠. 의미요? 그럼 돈을 언제 준다는 얘기까지 정확하게 했죠. 아, 내가 돈을 언제 줄 테니 예, 그렇죠. 좀 구매해 주세요. 어떻게 5천 몇백만 원짜리를 3천 스위스에 몇백만 허가를 원 받았어요. 여기 통갈 이 통갈역이 프레젠트가 이 사람이 한국 시계 시장이 고급은 세계 3위예요. 예. 그러니까 파워가 있어요. 여기 이 지점장이 본사에서 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아시아권 전박 환태평양 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물어봤더니 영부인 뭐 베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호나우두 이런 사람들은 최고로 지시하던데 정상들은 일종의 셀럽 할인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그 총괄하고 김건희 여사 혹시 통화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건 잘 기억 안 나는데 정확하게 좀 확증을 시켜줬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진짜 영부인한테 갈 그렇죠. 시기인지 근데 어떤지. 내 이제 신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서 대표님은 VIP니까. 그렇죠. 거기에 단골 고객이니까. 단골 정도 이상이죠. 정확히 5,5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사셨습니까? 그 송금 내역 다 보내고 특검에다 보내주세요. 그런데 김 여사한테 얼마 받으셨어요? 500 받았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은 저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저렇게 인터뷰한 내용 전체가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계가 보증서와 함께 시계 시계함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시계 자체는 없었지만 시계함과 그 보증서가 그 오빠의 장모 집에서 가짜 목걸이와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저 시계를 구입한 사람을 특정해서 서 씨를 특정하는 데는 특검이 쉬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딱 드러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이 전체가 진실에 가깝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500만 원 받았다. 요거는 조금 저는 한편으로는 진실로 보이는 게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 시계를 좀 그걸 딱 보면서 시계 예쁘네요. 시계 예쁘네요. 했을 때 정확하게 찍었던 거는 파텍 필립 시계였을 거예요. 파텍 필립 시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부진 시계로도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텍 필립 시계를 보고 예쁘다 그랬는데 뭐 엉뚱한 바쉐론 뭐 콘스탄트 이런 거를 뭐 사주겠다고 하면서 또 할인을 받아야 된다면서 뭐 직접 확인시키고 이러니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회장님이라 그랬다가 이제 김건희가 자기를 부를 때 기분이 좋을 때는 회장님, 서 회장님이라 그랬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서 사장이라고 했다가 뭐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마음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쉐린 콘스탄틴을 갖다 줬을 때는 서 사장이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이 특검에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가장 자기에 유리한 말이다 싶어서 이것을 언론에 공개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거죠. 예. 이봉관 회장은 자기 사위, 예. 그래도 뭔가 대가, 그렇죠. 목적 그게 확실했잖아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그 사람은 자기 기업을 또 더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서모 씨라는 사람은 그러면 뭘 위해서냐? 예를 들어서 김건희에게 저걸 공짜로 줬든 아니면 뭐 돈 받기로 하고 사다 줬든 간에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대가성 입증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이냐 아니냐, 알선수재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온갖 지금 저 사람도 그렇고 이봉관 회장 옆에도 그렇고 변호사들 흔히 말하는 법기술자들이 잔머리를 지금 엄청나게 굴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 서모라는 저 사람이 김건희에게 왜 그렇게 자주 찾아갔는가도 우선 더 규명이 돼야 되고 단순히 뭐 바샤론 콘스탄틴이라는 이 시계 하나 전달 이거에 그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저 사람이 어떤 또 브로커 역할을 했는가가 규명이 돼야죠. 그렇죠. 저 사람까지 500만 원 받았으니까 3,500만이니까 3,000만 원은 사실은 뇌물인데 본인은 뇌물이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죠. 서희건설 회장은 뇌물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자수함으로써 감경받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도저히 못 피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희건설은 이제 걸려있는 게 많거든요. 그 건진 법사팀이 양재동 서희건설 팀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너무나 많고 이러다 완전히 작살나겠다니까 차라리 협조하고 감경받기로 작정을 한 것 같고요. 서희건설은 또 지금 지역주택조합 비리로도 엄청 전국적으로 연루되어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아주 난무합니다. 서희건설이 그 손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막 피해자들이 속출하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을 몇 번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할 때 자수하고 협조하기로 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자기가 뇌물 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달라고 해서 구매 대행한 뿐이다. 근데 500만 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 돈 어디서 받았냐? 그건 말 못한다. 이제 이상한 상태인 거죠. 근데 뇌물이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 사람도. 글쎄요. 그렇게 하고 뭐 어찌됐든 로봇계 사업도 같이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저 인터뷰에서 집중해서 본 지점은 저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윤석열을 소개시켜줘서 윤석열 대선 때 1,000만 원씩 다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후원을 6, 7천 예, 줬다고. 6, 7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지금 말로 하는 것만 3,500 정도, 3,000만 원 정도를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1,000만 원씩 뭐 후원금 보낸 사람들도 각 얼마씩 뭐 전 최소 1억씩이라고는 보겠습니다만 선물을 갖다 바치면서 어떤 청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자기를 살려달라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SOS. 안 그러면 다 너네들도 다 분다. 내가 너네들이 뭘 갖다 바쳤는지도 안다. 이런 무언의 SOS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게요. 김건희는 진작 간파했지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보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권력이란 말이야. 다 알아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 우리가 정권만 잡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뇌물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 서 대표라는 사람한테 그 시계 좋네. 나 외국에 나가면 뭐 시계도 막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가져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콕 집어서 예. 시계 예쁘네요. 예. 그 시계 예쁘네요. 그런 건데 세상에 그거 화택 필립이 아니라 다른 시계로. 그러니까 사장이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사장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요 자신이 주선을 해서 6, 7천만 원 정도 후원을 했다. 그러면 한 명당 저는 각 1억씩이라고 봅니다. 최소. 지금 서희건설에도 최소한으로 지금 자수서에만 밝힌 것이 1억 1,000만 원입니다. 목걸이 6천만 원에 또 2천만 원짜리 뭐에 또 3천만 원짜리 뭐 해가지고 밝힌 것만 그냥 가볍게 밝힐 수 있는 것만 1억 정도씩 되니까 사실은 그 이상이 되겠죠. 네. 저 서모도 앵커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그러네요. 로봇계 사업의 경호실의 납품 네. 그것만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걸로 봐야겠네요. 그럼요. 본인은 손해봤다고 하지만 대통령 경호실 가장 경호가 삼엄한 곳, 가장 치밀한 곳에서 납품을 성공한 거잖아요.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모 씨는 그런 걸 피하기 위하여 김건희가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도와줘, 손해봤다 이렇게 이제 뻥을 다 손해봤다 그러죠. 네. 지금 뭐 서희건설 회장도 실망했다. 국무총리실 거기가 뭐냐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봉관 회장은 이제 세상이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완전히 태도 폐쇄 전환해가지고 여기 진품이 있습니다. 자수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씁쓸해요.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냥 권력의 그냥 흐름에 따라서 너무나 이렇게 이제는 좀 그런 것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마음을 참 안타깝게 하죠. 이봉관 회장이요.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기독교인들 뭐라고 폄하하겠습니까만은 그걸 너무 막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그거 좋아하실까요? 근데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왜 대통령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하는 개신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봉관 회장이 그쪽에 또 회장을 맡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또 김건희를 엄청나게 또 추켜 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신데 이렇게 같이 오셨습니다. 제가 반드시 같이 안 오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쁜 거를 되게 의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전에 김건희하고 뭔가 거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기에서 또 다시 김건희를 띄우고 그러면서 자신을 상당히 이제 그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시계, 그다음에 브로치, 이 목걸이, 귀걸이군요. 귀걸이 1억 원어치에 이거 전달한 그 자체가
그 전이잖아요. 저기 2022년 12월에 국가조찬기도회네요. 근데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게 이제 개신교 쪽에 범교단 차원에서 대개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까? 지금 알려져 있는 김장환 목사가 거기에 항상 좌장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아까 서모 씨가 이 윤석열이 조금 알려지고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을 키워준 민주정부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서울시장 운운했잖아요. 그런데 대권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몇 년인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시점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김장호 목사가 많은 이 교단의 수장들이 있는 저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윤석열을 띄워주면서 대권이라고 딱 방향을 정해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김건희와 윤석열은 김장원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거고요. 저 이봉관 회장은 뭐 이미 지금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형 교회당의 건축을 저희가 다 맡았잖아요. 이제 그걸로 아주 유명하고 또 하나가요. 포스코에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컸다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용역업체로 시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봉관 씨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포스코 출신 OB들의 동호인 모임에 회장을 합니다. 그걸로 이 사업을 키우는데 또. 그러니까 이 뭐든지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로비로 그리고 마쿠 거래로 지금까지 기업을 키워오는데 익숙해 있었던 거고 딱 저 국가기도회 회장에서 저 김건희를 띄워줬던 저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정점이었겠네요. 저렇게 김건희- 아무 떠는 사람들이 예. 김건희가 엄청 좋아서 웃네요. 예. 저거 봐라. 저것들이 내가 진짜 권력자인 걸 이쁜 알고 있구나. 것들 그러고 있는 그러면서 거죠. 귀여운 것들. 내 권력을 이제서야 알았구나 하면서 씩 웃으면서 일어나잖아요. 애를 안 써도 저렇게 알아서 다 하고 합니다. 또 하나 김용환 충북지사 있지 않습니까? 김용환 충북지사는 이런 글을 2022년에 올린 적이 있어요. 이런 연설을 즉석에서 할 수 있다면 장애인 예술감독이 아니라 대한민국 예술감독가입니다. 김건희는 우리의 리스크가 아니라 축복이다. 힘내라. 이런 분을 줄리로 만들다니 모네를 아는 영부인.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인간에 대한 정말 따스한 사랑이 녹아있고 고뇌 속에서 인간은 예술과 철학이 깊어진다는 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갖고 있네요. 김건희 씨 멋진 녀석 맞네요. 에이? 시인이라는 자가 말이지. 김용환 지사가 말이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지 않습니까? 당신 같은 거짓말쟁이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뭐 어떻게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오송 참사 그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네, 기억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슬퍼요. 오늘 또 김용민 의원이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 진작부터 좀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좀 짚어볼 만합니다. 오늘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김건희의 본심은 내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 보면 예. 결국에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이 실제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게 12.3 내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다고 봐요. 그러면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저질러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예. 그 다음 스텝이 뭐였느냐 하면 예. 국회를 해산시키고 예.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들이 노상원 수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비상입법기구에서 뽑는 방식, 예전에 체육관 선거 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수 있죠.
저런 걸 우리 국민들이 그다 눈 뜨고 보겠습니까만 아무튼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정걸 소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저희들도 예전에 계엄 이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분석을 했습니까? 10월 3일 날 밤에 배용경 의원님과 제가 여기서 방송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전후에서. 그때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습니까? 저는 일단은 비상계엄의 원초적 이유는 김건희의 비리가 다 드러난 걸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이었겠느냐. 비리를 막는 것 포함하여 비상입법기구까지 국회 해산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독재 통치를 하겠는데 그 목표는 저는 김용민 의원은 충분히 근거 있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것을 제가 지금 100% 팩트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김건희의 오록을 종합하면요. 내가 집권하면 그 다음에 또 이명수가 인터뷰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즘 대통령이나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하라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재형 목사한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조국을 통일할 거야. 곧 있으면 이렇게 조국 통일에 나선다 하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이 되려고 했냐? 아닙니다. 본인이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봉관이한테도 그런 칭찬을 받고 최태원이한테도 진짜 별짓을 다 했죠. 근데 계속 본인은 영부인으로 취급받았잖아요. 어쨌든 집무실 부속실 이 제2부속실 그래서 안 되겠네. 내가 진짜 대통령이 돼야겠네라고 저는 충분히 맘먹었다 생각. 그림자로 V0로 지내니까 너무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랑 짜서 진짜 내 대통령이 돼야 하는 길이 뭘까? 선거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또 확신을 가지냐? 세계 온갖 사이비 잡신들이 다 자기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 또 옆에서 아마 부추기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직접 대통령이 되셔도 될 뿐입니다. 사이비 주술 세력이 또 무속 세력 때 그렇게 부추길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온갖 아부를 갖다 떠는 사람들 이야기했는데 뭔 얘기들 못했겠습니까? 여사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뭐 맡아주셔야죠. 뭐 이따위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우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김건희 사실은 힐건희 프로젝트라는 것을 예전부터 가동시키고 있었지만 본격화하는 작업을 착수한다. 그래서 장기 집권의 꿈을 실현하고자 비상계엄을 했다. 계엄을 선포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계엄을 전격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화요일 밤 그렇게 한 게 여러 가지 주술적인 의미랑 좀 겹치지 않습니까? 뭐 1000일 되는 날 집권한 지 1000일 되는 날 계엄을 선포했다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김건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계엄이기 때문에 계엄에서 김건희의 역할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용경호 소장님, 김건희 대통령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무술사 계엄 위에 어깨 위에 장님무사 명태균의 표현.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장님무사한테 온 국민이 속았다. 온 국민 아니죠. 정확히 제가 그래서 아까 찾아봤습니다. 1639만 4815명이 윤석열이한테 표를 던져줬어요. 네. 20대 대선에서. 저는 두고 이분들의 이 한순간의 선택이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뒤로 후퇴를 시켰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까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김건희라는 여성이 지가 대통령이 된다? 통일 대통령? 그러면 계엄령을 발동을 시켜서 비상사태를 만들어 놓고 비상조치들을 수단으로 써서 영구 집권을 한다?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1639만 4815명 물론 다 뭐 비난을 받아야 될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이 가능해졌을까? 앞으로도 설사 유사한 상황이 또 재현된다 하더라도 제발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판단은 하지 말하셨으면 하는 얘기여서 제가 이런 숫자를 좀 동원해봤습니다. 예. 가증스러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2대12죠. 2대12에서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신부님, 김하종 신부님인가? 그분 만났는데
정말로 훌륭한 우리 영부인 저렇게 싼 시계를 차고 다닌다. 그런 기사를 한번 썼었어요. 그 무슨 시계냐면 제가 지난번에 제가 갖고 있는 시계 중에 제일 비싼 거라고 이야기했던 스와치예요. 이게 뭐 11만 원짜리인가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방문했는데 그 시계를 딱 차고 있었다고. 야, 정말 저렇게 싼 시계를 차는 우리 영부인님 뭐 이렇게 어천가를 써가지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노란 시계도 하나 있죠. 이것 뭐 벨기에 수입 브랜드인데 이것도 뭐 스와치급인가요? 12만 8천 원 이런 거를 찼다고. 그때는 이제 뭐 윤석열 첫 출근할 때 대옥 나왔을 때 찼던 시계인데 우리가요 김건희 기억해요. 에코백 들고 나왔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 탈 때는 에코백 딱 들고 그때 가가지고 또 명품샵 돌아다니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명품샵에 수행원을 그렇게 거느리고 가면서 명품샵에서 호객 행위를 해서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속지 않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품은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신독이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인품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그 열차 의자에 구두 신은 신발 올려놨을 때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김건희 사람 만났는데 그 앞에서 가르침 탁탁 뱉은 걸로 그 인간됨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김건희 구속 기념으로 그동안에 공개 안 했던 가르침 뱉는 영상을 공개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아이고. 뭐 그렇게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정쟁으로만 너무 빠지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저 구구들은 서로가 이제 미쳤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여줘도 저 그러니까 해명을 했죠. 해명을 하니까 또 해명한 실명이 거론되니까 또 아유 일정 제가 바쁘시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고. 네. 유튜버들 있잖아. 얘네들 방송에서 막 되게 난리나요? 왜? 아이 들어. 아이고. 아니 코 푸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손님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가르침을 탁탁 뱉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혹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담배를 피워서 그런 거 아닐까. 담배를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가래가 항상 끌 수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메라가 비춰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할 때 그 태도와 그런 게 없을 때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는 전혀 없는 태도, 이게 극명하게 이제 몸에 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지금 저런 거 하나하나 따지는 거 참 부끄러운 일이고요. 아까 그 11만 원짜리 시계 이런 거 이제 얘기하시니까 2022년 윤석열이 이제 취임한 이후부터 김건희가 등장하는 특히 나토 그 순방 그 시기 언저리에 모든 언론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한 거고요. 상당수 언론이 이런 식으로 김건희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몸에 뭘 차고 다녔는지, 무슨 백을 들고 다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맨 이런 아주 지역 말단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도 있었냐면요. 그래서 그 제품이 날개도 친 듯이 팔렸다. 그런 기사까지 막 경쟁적으로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기자든 남성 기자든 그런 제품을 못 알아보면 기사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벨기에산 어떤 수입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기에 평소에 구경 못 해본 사람은 열심히 구글해서 찾아봐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온 국민이 이렇게 호도된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거기에 또 일조를 한 거고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진짜 언론이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렴한 시계 좀 차면 그게 뉴스가 됩니까? 그리고 그 당연한 거고 다 그렇게 사는데 그다음에 저렴하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그게 저는 왜 저렴해요? 10몇만 원짜리 시계도 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그러니까 지금 시계라니까. 이제 하셨는데 이제 남자들도 이렇게 시계에 대한 로망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 보면 그래도 대부분 보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야 좀 폼 난다,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그 용분이 그거 자면 안 됩니까? 그런 걸 뉴스를 만들고 그게 마치 청렴한 것처럼 청렴한 사람이 아닌 거 이미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낯뜨거운 언론의 행각입니까? 다시는 아니 뉴스는 반 클리프 뭐 이런 거 제가 이름도 어려운데 그런 거 차고 나타나니까 저 재산 목록이 없었는데 이런 건 뉴스가 되죠 오히려. 근데 그때는 집요하게 보도도 안 했어요 언론들이. 저 초아 장신구 1억 안팎을 나토 때 거쳤는데 어디서 났을까? 사실 제가 그때 국민권익에 신고됐는데 이 권익위 놈들 당시에 조사 권한 없다고 전현인 그렇게 괴롭히고 막 그랬던 자들이 김건희를 봐주려고 그때 조사 권한 없다고 저희한테 기각 처리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사실 서울의 소리에서 저거 진작 공개할까 하다가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해서 안 했던 거죠. 인신공격으로 보일까 봐 안 했다더라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 보여드리고 지금 제가 혼나고 있어요. 나홀로님 지금 막 밥숟가락 들려다가 대기 중입니다. 앵커님이 강제 다이어트 시키시네. 이정주님, 웅기형님 금방 밥 시간인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너무 놀랐는데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우리 보통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와 정말 카메라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 정도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기조차 쉽지 않은 정도 사람 아닌가요? 저런 경우는 없죠. 그것도 목사님이잖아요. 외부에서 오신 뭐 아주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게 이제 샤넬 향수 준 다음에 디올백 갖고 왔을 때인데 2번, 3번? 저 때가 3번째가 4번째가 기거든요. 네.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부송장 발부 심사 때도 다리 꼬고 앉아가고 있다가 내릴 때는 아픈 척하는. 그러니까 그 정대택, 노덕봉, 안소연, 그 최은순, 김건희가의 최대표자 3분이 일관되게 하는 말 있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 거짓이고 조작이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불리하고 함부로 한다. 근데 윤석열도 심지어 공식 회견 때 코를 확 풀고 자기 책상 오른쪽에 둔 적이 있습니다. 얼굴 돌리고 이렇게 잠깐 치우고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큰 이슈가 됐거든요. 부부가 똑같은 거죠.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나라를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이 관저 이전 특혜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옮길 때 또 천공 관련된 것도 한번 분명히 짚어야 되겠죠. 그때 천공 대신에 뭐 백재곤인가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분이었는지 어쨌는지 그것도 좀 알아내야 되고. 그런데 관저 그 공사를 주도했던 데가 21g인가 하는 이상한 회사 아닙니까? 그 21g의 대표의 와이프가 시계 사고 뭐 목걸이 사고 그럴 때도 같이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샤넬백을 교환할 때 유경옥 행정관이랑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 데가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청을 준 데가 다 무자격이었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때 최재해 감사원장 그 21g을 누가 추천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감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왜 안 했냐? 그것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다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자가 감사원장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1g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 표정 한번 보시죠. 저 김호진이 관리비서관이 갔는데 국토부 차관했던 자죠. 그러다가 국토부 1차관으로 영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김호진 저자가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가장 핵심 인물이 그렇죠. 아닌가 핵심 중에 싶은데요. 하나고요. 그 이명박 때 무슨 그 관저 관리 비서관 같은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저 이전에는 전문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와 관련한 것은 전공도 저희는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공도 정책과 국토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배공구하고 김호진 1, 2차가 바로 돼버립니다. 인수에 파견 났다가. 이 두 사람과 원희룡이 짜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를 주고 영전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뻔뻔합니다. 21g 다 밝혀졌는데도 기억도 안 난다. 21g 그 관제 짓는 것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일에 깊숙이 개입했던 자가 그때 당시 관리비서관인 저자잖아요. 네, 김호진. 근데 이제 저자가 그 다음에 국토부 1차관까지 갔다. 그러면 사실은 원희룡은 핫바지고 저자가 가장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겠느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안진걸 소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저자의 개입한 것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아무 전문성도 없고 국토 관련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김건희 관저 이전 특혜를 주도했다는 유만으로 국토부 1차관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배공국도 인수에 있었는데 국토부 2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원희룡과 셋이 주도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김호진이는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가고 싶었는데 노조랑 시민단체 반대해서 못 갔습니다. 결국 13 내란 사태 터지면서 도둑 못 가게 됐죠. 그 뭐 완전히 내전까지 돼 있지 않았습니까? 서영교 의원도 그때 커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던 21g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관저를 증축하고 보강공사를 해야 돼요. 코바나 컨텐츠 후원회사였던 21g이 선정됐어요. 21g은 증축공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할 수 없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던 21g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증축공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축공사는 21g에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담에다 맡겼죠. 그럼 원담이 했습니까? 증축공사? 그거 말고 또 다른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있어요. 원담하고 계약하고 다른 업체가 있어요. 그 다른 업체는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무면허예요, 아니에요? 거기도 무면허예요. 이거는 뭡니까 도대체? 예. 원래 오늘 서영교 의원 2부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인도네시아 출장을 갔는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미팅을 하루 미루는 바람에 오늘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우리 정을 의원님들한테 인도네시아에서 서영교 올림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해를 해드려야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셨으니까요.